네,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의 정책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마켓 트렌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죠. 네, 오늘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자산 올로케이션, 즉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는 꼭 국내에 한정을 두기보다는 뭐 글로벌 펀드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재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얘기돼야 될 것은 최근에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에 약간 미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달러 강세 구간에서 약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최근 시장의 흐름은 좀 그렇지가 않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의 SET 지수와 함께 외국인 매매 누적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은 거의 매일 팔고 있는 실정이고요. 외국인 누적 매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수도 연중 저점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에 주요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모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양상이었는데 현재 외국인 매도가 더 거세지면서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연저점을 좀 하향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연중 기조는 여전히 매수 기조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거의 조금씩 매도가 나오면서 필리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연중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들 국가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은 굉장히 싸늘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가 조금 안정적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박스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여전히 사고 있는 대만 지수는 연중 고점 수준에선 밀려 있지만 그래도 수준이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국가별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들 국가의 그럼 특징이 뭐냐? 왜 이들 국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냐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네시아나 태국 두 국가의 특징,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는 국가인데 인도네시아도 최근에 바닥을 치고 전반적으로 GDP 대비 총 외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국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인도네시아도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태국도 마찬가지 양상이죠. 그래서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에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만한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의 주식을 팔게 만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태국도 최근 들어서 조금 가파라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최근에 달러가 강세로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트화나 인도네시아의 루피아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링기트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 말레이시아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는 달러 강세 구간에서 이머징 마켓을 조금 덜 선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이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 환율에 따라서 국가별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정책 변화를 앞두고 있는 아시아 이머징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 분배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환율이라는 것인가요? 네, 환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정책 변화에 따라서 환율이 변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자산 배분에 있어서 또 일종의 변화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환율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의 흐름을 보시면 일본이 가장 공격적이고요. 유로존이 가장 먼저 접었고요. 미국도 이제 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ECB와 FRB, BOJ의 지금 통화 정책인데요. BOJ는 지금 더 늘리겠다, 공격적으로 늘리겠다. 내년에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아베 총리의 전반적인 기조고요. 그다음에 FRB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늘려왔습니다만 점점 이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줄였다가 이제 경기가 정말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금리를 다시 공격적으로 좀 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FRB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지만 지금까지 늘어났던 가파른 속도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ECB는 금리는 내렸지만 최근에 LTRO를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안정적인 모습,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들의 정책이 지금 모두 다른데요. 앞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더 강화할 것으로, 미국은 지금 둔화될 것으로, 네. 유럽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까지 조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측면에서 보면 엔화는 지속적인 약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줄이는 강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강세로 갈지 아니면 완만하게 갈지 좀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가 제일 애매한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그리고 유로의 낮은 금리로 인해서 그동안 유럽 쪽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유럽의 외국 투자는 계속 마이너스 국면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럽 경기도 조금 살아난다라는 그런 얘기들, 또 유럽 쪽에서 LTRO를 걷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자금들이 회수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즉, 낮은 금리로 나왔던 유로 캐리들이 환수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머징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고요. 최근에 유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유로 캐리의 청산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유로화는 제한적인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인 환율의 움직임도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책의 기조 자체는 일본은 여전히 공격적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점차 좀 접으려는 추세다. 하지만 그건 추세일 뿐이지 아직 좀 확실한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불안한 감 여전하고요. 어떻게 이에 따라서 전략 세워야 될지도 좀 혼돈스럽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의 차별화, 그리고 조금 전에 환율 움직임 두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네. 기본적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 정책이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이 시점에서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국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한 2월 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동남아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네.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여름에 크게 변동성이 있었고 현재 구간에서도 또 내려가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더 내려가거나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시기를 조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동남아 쪽에 올인하셨던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변동성을 감내하거나 아니면 조금 비중을 줄여서 이런 변동성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2013년 한 해의 전반적인 기조의 가장 핵심은 선진국 중심이었습니다. 여전히 선진국 쪽에서는 돈이 안 빠져나오고 있고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유럽 쪽으로 조금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니까 해외 자산을 분배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 쪽에 주력을 두었다면 일본은 그대로 두되 네. 미국에서 줄여서 약간 유럽 쪽으로 이동하는, 유럽 펀드 쪽으로 이동하는 전략과 함께 네. 동남아시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 언급드렸던 것처럼 2012년 이후로, 후반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선진국 시장으로만 돈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머징 쪽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선진국 쪽으로만 채권이나 주식 모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자, 이런 양상이 2014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일본 쪽의 흐름, 또 중국 쪽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아시아 증시, 동남아시아 증시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기업 투자, M&A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쪽 자금은 폭증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도 최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자금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기업을 사거나 땅을 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구 구조상, 전반적인 흐름상 가장 유망한 것은 여전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이머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봤을 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쪽의 펀드라든지 이런 쪽이 좋아 보이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인구 구조상의 추가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동남아 쪽도 좀 더 내려갈 때 분할적으로 매수해도 좋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